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아버지께서 우리 방송의 자매 프로그램인 입시 본색을 팟캐스트로 접한 후에 이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상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의공학자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2 학생이고요. 자,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1.3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2018년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국수탐 평균 2.3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자율활동으로 수련활동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98시간, 독서는 총 16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영자 신문반 등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정보 올림피아드 금상회 3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바이오 의공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공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고려대 바이오 의공학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의공학자가 되고 싶은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현재 세대의 기대 수명은 늘어났어도 노년 혹은 사고가 난 뒤에 삶의 질은 아직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족 혹은 인공장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 가장 관련된 직종인 의공학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아주 그냥 또박또박 말도 잘하고요. 자, 상담 오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진학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오종훈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개 학기와 고1학기 3개 학기에 대한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교과 1.7등급, 수학 1.0등급, 영어 1.1, 과학 1.4에서 주요교과 평균 등급은 1.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교과는 1학년 2학기 1등급,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2등급, 2등급에서 약간 하락했고요. 수학은 올 1등급, 영어 올 1등급입니다. 과학은 2등급, 1등급, 1.4등급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학력평가의 가채점 결과인데요. 국어 영역은 원점수 78점에 3등급 이상하고 있고요. 수학 가형 96점에 1등급 이상하고 있습니다.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이상하고 있고요. 물리를 응시해서 원점수 37점에 2등급, 화학을 응시해서 원점수 26점에 4등급 이상하고 있습니다. 국수탐 합계 평균 100분이요. 86.7, 국수탐 평균 등급은 2.3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결과와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 상승했습니다. 영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종훈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이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학생의 주요과 먼저 성적이 1.3등급이고 전교과 평균 1.4등급은 상위권 성적에 위치한 상황이고요. 이 성적 추이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서울적 상위권대 특히나 서울대학고대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고대 이상의 학교를 합격을 보장한다 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요교과 평균 등급 1.2등급 이내, 가능하면 하여튼 0.1등급이라도 좀 더 당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고대 바이오공학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외고과 목표 등급 1.5, 수학 영어는 지금들 1등급 받으시고요. 과학 1.2등급 정도 해서 대체 1.2등급 이내 정도의 성적을 받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수시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고 또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시 진학 가능성과 수능 최저 충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볼 텐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은 다소 교과 성적보다 부족한 편인데요. 지난 6월 결과만 봐서는 자연계열 수학 가형 기준에 상위적 10%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을 그대로 정시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서울 소재 선호도 기준에서 중위권 대학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어서 현재 목표하는 고대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정규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비교과는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학업 능력이 우리 학생이 이제 상위권에 있다는 거요. 내신 성적 1점대 초반이니까요. 상당히 이제 뛰어난 학생이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98시간인데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봉사활동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 요양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이것은 아마도 우리 학생이 의공학자라는 어떤 진로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 가서는 이제 어학 능력이 중요할 텐데요. 전공을 공부하려면은. 선생님께서 이 프리토킹이 가능한 학생이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 영어 과목 세특에서요. 프리토킹이 가능한 그런 학생이다라는 건 상당히 대학에서의 어떤 학업적 능력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자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폭넓은 독서 활동인데요. 과목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독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만큼 폭이 넓고 다양하다.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은요. 1학년 때 특히 이제 1학기 성적은 거의 퍼펙트 했었거든요. 그런데 2학년 1학기에 와서 조금 아주 미세합니다. 그렇게 미세하긴 하지만은 성적이 약간 이제 하락된 부분들, 그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학년 때는 항공 쪽에 이제 우리 학생이 관심이 있었는데 이 생명공학 쪽은 이제 2학년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로가 바뀌어서 정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활동했던 내용들하고 이제 2학년 때 갖추어서 정리해야 될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자율활동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거든요. 학교 내에서 특히 이제 학급 내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항목이 자율활동인데 행사가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 속에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이라든지 또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행사를 나열하기 위한 그런 정도로만 기록됐다는 거는 이제 스토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이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영자신문반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진로하고 적합한 연관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학생은 1학년 때 이제 항공 우주 분야로 이제 진로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2학년 때 와서 이렇게 생명과학 분야로 진로가 바뀐 무슨 결정적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고항을 자주 들리면서 비행기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에 봉사를 다니면서 이공학과 관련된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로 인해 진로를 이공학자로 바꾸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잠재하고 있던 능력을 이제 새롭게 발견했다는 그런 의미네요.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에도 이렇게 이제 소명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네. 영어 선생님께서 세특에 영어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음 이렇게 이제 써주셨거든요. 영어 회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만약 면접을 본다면요, 네. 요거를 눈여겨 보면서 우리 학생한테 한번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영어로 얘기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요구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학생 지금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요? 예. 네, 할 수는 있는데. 한번 해보셔요.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My name is Sean, and I want to be a biomedical engineer when I grow up. 네. 발음이 아주 예사롭지 좋네요. 않네요. 예.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이 앞으로 또 희망대학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발음은 보완할 점이 없는 것 같고요. 자, 비교과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선생님? 예. 역시 이제 수상 분야에서는요. 생명과학, 아무래도 진로가 바뀌다 보니까요. 1학년 때 이제 수상 실적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생명과학 분야의 수상 실적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율활동의 나열보다는 하나의 활동이라도 본인의 어떤 내용,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가 담길 수 있도록 좀 기록이 됐으면 하고요. 동아리 활동은 지금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생명과학 분야하고 관련된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때 기록으로 보면 사실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2학년 때는 조금 줄여줬으면 어떨까, 조금 더 학업적인 부분에 전념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로는 1학년 때 진로가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조금 더 이제 정해진 진로에 맞춰서 심층적으로 이 부분이 강화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독서는 특히 이제 과학 분야 쪽에서 조금 더 독서 활동의 저변을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자, 과연 현재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도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김호성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 입시 경쟁력 공개됐는데요. 평가 이유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뭐 수시와 정시 둘로 나눴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금 희망하는 대학을 지원할 때는 좀 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수시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제가 70대 30을 얘기했지만 실제는 수시도 이렇게 합격 가능성에 대한 것은 장담이 어렵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일단 최상위권 대학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교과는 충분히 앞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비교과가 거기에 준하게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통 지원자들의 어떤 평균 정도 수준보다 약간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격자가 갖고 있어야 될 비교과 성적에 대한 그 경쟁력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비어있는 2학년 생활기록부, 그다음 비어있는 3학년 1학기 거의 생활기록부에 우리 학생이 차분하게 잘 채워주신다면 아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이상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수시를 높게 봤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저도 조금 우리 학생들 좀 질문을 그러니까 워낙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 접근하는 학생인데 불구하고 이제 비교과 부분이 조금 좀 이제 아쉬워서 저도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교내 수상 기록보다는 뭐 글쓰기나 뭐 다른 거 관련된 수상 기록이 좀 제법 많은데, 실제는 우리 학생이 지금 그런 이렇게 수상 기록이 원래는 글쓰기를 포함해서 그 수학 과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월등히 같이 많이 있는 게 일반적인 이제 보통 면접관들이 기대할 수 있는 바거든요. 자, 우리 학생이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수상 기록이 좀 적은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줄래요? 저희 학교가 주로 수학 과학보다는 글쓰기 관련 수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학교 교내 대회는 다 출전하는데 이제 글쓰기상이 제일 많다 보니 글쓰기상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회 자체가 일단 적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예. 그런 건 다 이제 대학에서 충분히 나중에 감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 앞에서 선생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1점대 초반의 성적이라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도 다 지원 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성적대입니다. 다만 거기에 준하는 학생부 비교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고 다 종합 전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교과 점수만 살려서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한번 지원해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최상위권 대학을 합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교과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같이 채워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나중에 자기소개서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재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 6개를 다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가 지금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개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보다는 우리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교과 내진 성적이나 다른 어떤 장점이 있다면 좀 더 거기에 준해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상위권 대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두 개 정도의 여유를 논술 전형을 해서 6개를 채워가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김호성 선생님은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학교 추천 투전형 최준규 선생님,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학생부 종합 글로벌 인재 전형 오주근 선생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학교 추천 2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는 이제 일반 전형보다는 이제 학교 추천 1이나 학교 추천 2를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지원할 것 같아서 이제 학교 추천 2를 이제 제가 일단 먼저 좀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학교 추천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비교과도 풍부하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추천 2가 좀 더 유리하다 해서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는 이제 서류에서 5배수를 이제 대학에 선발하고요. 그 5배수가 되면 2단계 때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이 50%가 진행됩니다. 자, 면접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워낙 이제 동영상 자료가 입포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10은 기반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와 같은 서류 기반 면접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데, 실제는 학교에서 충분히 준비한다면, 예,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 이내가 나온다. 자, 물론 지금 우리 학생은 아직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모의고사를 봐야 되겠지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실제 충족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또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더 학생부 교과 성적은 그대로 이렇게 잘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실제 수능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정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만 실제는 수능과 그다음에 면접과 그다음에 서류와 모든 것들이 다 병행해서 합격을 해야만 하는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끝까지 그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고려대학교는 고맙게도 여러 가지 설명의 자료를 통해서 전년도에 있는 일반 전형 그다음에 그 고교 추천 1, 2, 그러니까 지금 학교 추천 1, 2죠. 예, 합격자들의 평균 그 학생부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그 해당하는 학과가 작년에 1.45 정도 등급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지금의 현재 학생부 교과라면 무난히 넘을 수 있는 성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과의 내용만 좀 충실하다면 충분히 서류 통과가 가능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재규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학생부 종합 글로벌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학과는 이제 서류 100으로만 선발을 하고요. 제주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뭐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취업 절벽의 그런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6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취업과 대학 등록금을 완전히 다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를 하나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같은 경우는 입학이 곧 삼성 바이오의 취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 장학금이 또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학생한테는 충분히 이제 비교과를 보완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인재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영어 회화 능력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된다고 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이 전형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일반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고대 학추 2전형을 쓰면서 합격을 어느 정도 목표를 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서울대와 같이 병행해서 원서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특히 일반 전형 경우에서는 수능 체류도 없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월등히 좋은 학생들이 많이 쓰는 전형이기도 한데요. 제가 일단 학과는 전기정보공학부를 현재 기준에서 말씀드렸지만 3학년 1학기 최종 결과까지 봐서 그 학과가 농생대, 예를 들면 응용생물 화학과가 될지 또는 다른 학과가 될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일반전의 특징은요. 1단계 서류 100이고 2단계는 서류 50과 면접 및 구술 50인데요. 의외로 2단계에서 면접의 변별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형을 지원하거나 하는 즉시 면접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잘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좋은 조언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조언해 주셔서 이거 잘 받아들여서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활동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